LH 투기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겠다. 정부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LH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민심은 싸늘한 모습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환골 탈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일인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죠.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 통제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대책을 보면은 LH 내부의 투기 근절책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봐서 만약에 이게 투기 농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강제 처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뭐 취지는 공감하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재산권 침해 이런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뒤에 이제 농지 처분 부분은요 이미 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농 목적이 아닌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매각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이행 강제에 물리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앞에 부분 지금 결국은 네. 실소유 목적이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을 금지하는 거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LH라든지 아니면 LH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 국토부 공무원이든 최근에는요 사실은 LH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있거든요. 서울지방공사라든지 그렇죠. 경기지방공사, 뭐 저 같은 용인이 있으면 용인지방공사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걸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LH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뭐 주거기본법 이럴 때 1가구 1주택을 넣자 이럴 때도 나왔었고 우리 민주당에서 또 다주택자 처분할 때도 항상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거를 뭐 강제로 하는 거는 좀 최소한은 그쳐야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좀 주거의 목적. 토지는 네. 실제 사용 목적. 실제 사용이라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거 이런 거를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아마 80년대 말에 많이 이렇게 법을 했다가 위헌되고 그랬는데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개발이익 부담금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 말고 그럼 투기를 하는 공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정작 차명 투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 어제 정부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들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는 매각하도록 한다. LH가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걸로 미개발지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일주일간 온라인상을 달군 게 뭐냐면요. 사실 LH 직원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영농을 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선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실사용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이것도 영농 계획서 같은 거 봐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귀농 귀촌해가지고 농사하려고 한다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뭐로 밝혀낼 겁니까? 관신법입니까? 아니면 귀농귀촌 금지법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실체적인 내용 없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자 예전에는 뭐 텃밭을 길렀고 유실수를 길렀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 나중에 가서 귀농한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를 잡겠다는 겁니까? 자, 더 힘이 그러면 세고 더 그런 사람이 지금 법을 우습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대책을 마련하신다면 앞으로 그 투기 근절 대책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자,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기를 했을 때 진짜 패가망신 시킨다. 이 사람들은 금전을 노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 금전적으로 패가망신 시킨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에 왜 진입했습니까?
농협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네. 고레버리지 투자로 금전적 이익을 보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요 지금 만약에 신도시 취소하잖아요. 뒤에 네. 나올 내용이지만 취소하면요 대출하느라 이자 낸 거 거기다가 땅값도 내릴 거 패가 망신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예. 그거 지금 하기 싫으니까 자꾸 무슨 뭐 앞으로 토지 취득할 때 뭐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느니 이 사람들 영롱하게 따면 돼요. 이 사람들 유실수 심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뭐 지만은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차명 투자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실명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법도 있고요. 부동산 실명제법 그렇죠. 있죠. 실명법이 있어 실제 뭐냐면 실제로 명의 있는 사람 거다. 예.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줘도 실제로 돈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근데 대법원은 판례에서는 계속 그거를 실제 소유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국회에서 이 구멍을 좀 메우는 법안을 그렇죠.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제가 보기에는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명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데 계속 판결로 대법원 판결로 가면 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이거를 원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차명 이미 그렇죠. 밝혀져도 내가 못 돈 돌려받는 냈고 걸로. 내가 실제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예. 돌려달라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예. 판례상은.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샀을 때는 예. 내 이 땅을 못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돈도 내가 뺏기고 땅도 뺏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 차명 거래는 차명 이 투자는 많이 줄어들 수 예.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점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농지법 얘기하셨잖아요. 그 농지법에서 이 사람이 계획서 제출하면 뭐로 그건 판단하실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뒤에 얘기하세요. 뭐로 판단하실 겁니까? 네.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 보면 알죠. 알겠습니다. 그 사람 보면. 제가 뭘 보면 오늘 알아요. 출연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추가 반박 기회를 한 번씩만 예. 드리겠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임론을 잃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야당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시한부 유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유임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내에서 영이 서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결국은 보십니까? 아마 이 뭐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예.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이 되면 후속 대책 같은 거는 좀 마련해라 이건 같은데요. 저도 뭐 영 잘 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변창흠 표 공급 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왜냐면 뭐 지금 뭐 계속 야당에서는 뭐 공격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무효화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취소하라 그랬고요. 근데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 대책이 다 무너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 때문에 뭐 취소시킨다 이런 아마 공방이 더 갈 수 있어서 지금 아마 장관 진퇴도 그에 걸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그한테 선을 그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후속 대책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만둬라 이렇게 예. 한 것 같습니다. 이 시한부 유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창흠 장관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 이야기까지 꺼낸 거거든요. 좀 정세균 총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총리도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엇박자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장단에 제가 반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기 신도시라는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시계 안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하기 싫으니까 농지를 이제 틀어다가 이제 수용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광명시흥 신도 취소하고요 서울시계 내 공급 늘리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서울에 35층 이상 층고 제한을 풀고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가 말하는 공급 대책은 뭐고 지금 와가지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포기 못한다는 건 뭐고 이게 어떻게 엇박자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료화면으로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저 보상받으려고 묘목 심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패가망신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짜 공급 대책인 것인지 아니면 저 묘목 심고 돈 빼먹으려는 사람들의 이익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이야기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핑계 대면서 이 계획 계속 추진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끔 멍청하게 실명으로 투자해가지고 잡혀 나온 사람은 있겠죠. 근데 차명으로 투자해가지고 어렵게 추적하게 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5년 뒤에는요 떵떵거리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당장 예. 중단시키고 취소해가지고 자, 폐가망신 시켜야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분이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오늘 YTN에서 관련해서 현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여론을 보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흥 등
얼마 전에 이제 추가된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신도시 지정철회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 국민들께 물어봤더니요. 적절하다가 57.9%고요. 부적절하다가 34%입니다. 물론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여론조사를 좀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도시 지정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신도시가 아마 개발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공공 개발을 하는데 공공 개발의 주된 게 결국 국토부고 LH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토지 투기를 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발본 채권해서 처벌하고 투기 수익을 몰수해야 되는 거 저는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도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문제하고 이 공급 을 하는 거 하고 지금 얘기처럼 사실은 뭐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0년대 초에 1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2기 신도시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한 거예요. 그동안 1기, 2기 신도시도요. 토지공사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신도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3기 신도시가 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죠. 물론 아마 저기 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은 갑자기 쫓겨나게 되니까 당연히 뭐 반대하시고 그다음에 뭐 보상가도 낮고 지금 제일 큰 것들은 거기에 투기하신 LH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예.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만약에 취소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뭐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예. 근데 하지만 그로 인한 더 피해 전 국민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받을 피해는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뭐 취소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준석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 도시 발전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심이 이제 낙후다 되면은 좀 더 용적률 높여가지고 새롭게 개발하고 이런 사이클을 거쳐야지만 도시가 계속 재생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제가 살펴보니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지금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50%에 달하고요. 아파트도 네. 30% 가까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해졌어요. 왜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서울 내에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이 서울에서 노후주택을 한번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슬럼가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예전에 미국의 뉴욕에서 할렘이라고 표현하죠. 할렘도 요즘 재개발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 말처럼 결국 그 사이클을 무시하게 되면은 희한한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가지고 도시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선거 때 돼가지고 무슨 뭐 정치 논리로 접근하니까 지난 10년째 주택 공급이 안 되어서 부동산 사태도 뻥 터진 거 아닙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순리에 맞게 사업성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기만 해도 공급 충분해집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했냐면요. 전농동에다 개발한다고 하니까 588을 유적지로 보존하라 그러질 않나. 잠실 5단지에다 굴뚝을 보존하면서 아파트 지으라지 않나. 송파에다가 성동구치소 담벼락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지으라 그러지 않나. 개포동에 5층짜리 살려놓고 지으라 그러지 않나. 규제 아닌 규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엄한 데다가 투기꾼들 뱃속 불리는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 제가 그런데 보면요. 잠깐만요. 네. 그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이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공급 물량 되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신도시를 지정하는 건 이 물량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도시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가구가 지금 300만 가구 정도 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 노후주택 비율이 30%다, 40%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100만 가구 가까이가 지금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50년 이상 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주택 수만 해도 10만 호가 넘습니다. 이거 지금 광명시흥 신도시보다 규모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준에 맞는 수준의 주거지를 격상시킬 거냐. 예를 들어요.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데 가보면요. 40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지어가지고 아파트당 주차 대수가 0.3인 곳도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곳들은 이제 30-40년이 지났으면은 요즘 세대에 맞게 주거지를 다시 탈바꿈 시켜야지만이 도시가 재생되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뭐 계속 이제 열화되는 그런 과정만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마디 현대백님. 하면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도심지 내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재건축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이 거의 아마 이명박 시장 때 뭐 뉴타운 하면서 다 이제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도시 재개발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해관계들이 다 달라요.
땅이 큰 사람, 적은 사람, 가게 하는 사람, 임차인, 임대인 많아서 사실은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공위에서 좀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사실 하고 있죠. 서울 시내 보세요. 대부분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웬만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신도시를 그동안 지어왔던 게요. 대규모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시내에서 한 번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단지를 뭐 몇천 가구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이게 별개는 아닙니다. 저는 시내도 당연히 재생도 해야 되지만 네. 신도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계속 공급대책 내놔라, 공급대책 내놔라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고 신도시만 한다. 이렇게 네. 몰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박자를 좀 맞춰야 되는 게 변창흠 장관표 정책이 뭡니까? 서울의 역세권에다 700% 용적률 줘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공공 재개발, 거 공공 아닙니까? 재건축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또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그걸 자꾸 하라고요, 재개발, 차라리. 재건축 안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를 뭐라고 하세요? 광명시흥에 같이 한다는 얘기죠. 농지에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수기꾼들 배불릴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급 쇼크라고 불릴 만큼 물량을 많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 뭐 재건축, 재개발 대책과 함께 신도시 이 대책도 내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달라지고 이제 국민 여론도 좀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직접 SNS에 글을 써서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논란은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비판에 오늘 아침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인터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 나도 철저히 심사를 해주기 바라고 영농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는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전 사후 심사를 제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저 양산 사저 가보신 분들은 대통령님 그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압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그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럼 뭡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존 사저가 경호상 취약점이 많고 경호시설 건립 부지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호 여건, 거주 여건,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습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그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와 관련돼서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야당은 네. 아직 사고 한마디 없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지요. 정말 그 해도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조목조목 반발의 이야기까지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공방의 당사자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존 그 사저로 가려고 했는데 경호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옮기게 된 거고요. 영농법 위반한 거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아방궁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것과 같은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농지를 사서 전용했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끌어들인지 모르겠고 저는 집을 사고 경호동을 살 거면은 그냥 택지로 쓸 수 있는 대지를 사면 됩니다. 그건 농지를 사가지고 전용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 특혜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어디 양산에 농지 산 다음에 1년 뒤에 제가 뭐 집 지을 거니까 내 거 형질 변경해달라 신청해보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야당에서는요 그냥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제출한 서류, 내가 영농 경력 11년이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1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2008년부터 11년 동안 지으신 거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 야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을 하면서 그 사이에 영농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 주장이라면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데 좀스럽다, 그만 좀 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과거에
북한에서요 삶은 소대가리 아니면 그거 외에도 보면은 특등 머저리 이런 얘기할 때는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렇게 북한이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뜻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예. 북한이 특등 머저리라고 하면 대화를 하자는 취지고 야당이 이런 합리적인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의혹 제기를 하면은 그만 좀 하십시오. 좀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야당이 북한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예. 뭐 야당하고 북한까지 끌어들일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이제 뭐 이 취득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는 형질 변경하는 문제인데요. 예.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형질 변경 문제가 사실은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형질 변경이 의제됩니다. 근데 이 토지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미 집들이 들어와 있어요. 집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 얘기라는 얘기는 이 주변이 예전에는 아마 농지였지만 점차 이제 대지로 변경되는 지역이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절대 농지라든지 우리 영농구역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데는 이제 형질 변경 어렵지 않지만 농지인데 기본적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곳에 있는 경우는 형질 변경이 예. 됩니다. 아마 딴 데 가서 그런 지역 찾아서 아마 형질 변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경역이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영농 경역이 없어도 농지 취득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농하는 사람만 원래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뭐 기농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농 지금 11년 문제를 계속 삼는데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마 비교하는 뭐 이 문제라고 예. 보는데 그때도 아마 야당이 이 부분 문제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다 면적이 크다. 아니 강남에 한 평 팔아도 양산에 100평 팔아도 강남에 한 평 못 삽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굉장히 크게 짓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때 아마 뭐 아방공이나 했지만 지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길도 좁아가지고 나중에 길 넓혔거든요. 집도 되게 작아요. 가보면 시골에 그냥 전원주택 하나 지었다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아마 최근 이것도 마찬가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선거철이라서 굉장히 이슈화 삼는데 취득 과정이라든지 용도 변경 과정이라든지 그게 그렇게 이례적인 거 아니다. 그리고 자꾸 예. 이거를 LH랑 비교하는데요. LH는 개발지잖아요. 개발지에 본인들이 가서 농사 짓겠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 목적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양권이라든지 이걸 노린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서 이걸 나중에 팔겠습니까? 일단 팔지도 개발지가 못해요. 아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살 거라는 건 알잖아요. 대통령이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게 딴 데 팔고서 딴 데 가게 살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LH 경우가 너무 다르다. 다른 건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계속 이 정치 공방에 이용하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이 문제를 야당이 제기한 이후에 야권의 수많은 인사들 지금 인신공격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하면 됩니다. 영농경영 11년 동안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면 뭘 지었는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 LH 의혹과 왜 엮이냐 그랬는데요. LH에서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저 묘목 심고 농사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농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영농 경력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급 입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법으로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오히려 여권에서 꺼낸 게 뭐냐면요. 농지법 위반이다예요. 근데 농지법 위반을 꺼내들려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 거기서 떳떳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가 아니냐고 우리가 묻는 것이고 영농계획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는 것인데 이게 별일 아니라니요. 나중에 LH 사람 잡혀오면요. 똑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나 영농 경력 몇 년 있고 그다음에 나 앞으로 농사 지을 거니까 실수요자다라고 주장하면은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현근택 그럼. 아니 대변인께 이준석 최고 반박 기회 자신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네. 그 대통령 그 페이스북에다 댓글 달지 말고 직접 고발하세요. 농지법 위반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연기 펴가지고 뭐 시민단체도 고발하게 만드시고 저는 아마 주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직접 고발하면 돼요. 근데 아마 연기만 피울 겁니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농지법 위반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시민단체 통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댓글 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예. 이게 사실은 LH와 비교할 건도 아니라고 현 봅니다. 변호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상 임기 끝난 다음에 조사하면 되죠. 임기상의 임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하라는 소위 거예요. 높이지 그러니까. 마시고 형사상으로 소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임기 후에는 되죠, 당연히. 임기 임기 중에는 후에 안 되는 하겠습니다. 거고. 아니, 임기 지금 후에 해도 나중에 조사 받으니까요. 하시면 되죠. 임기 후에 하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세요, 그러면. 아유, 지금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고소고발해라 얘기까지 지금 두 분이 주고 받으셨는데요. 좀처럼 안 가라앉을 것 같은 LH 땅 투기 의혹 지금 대통령 사저 공방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확전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도 지금 이 이슈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불리한 이슈인 만큼 특히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연일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특검 도입 주장에 이어서 주말에는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 특검을 거부하는지 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멀쩡하게 수사 역량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검찰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포클레인으로 한 번으로 뜰 수 있는 양을 특검을 제안을 해서 수백 번의 삽질로 떠내겠다고 하는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는 박영선 후보를 보면서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현재 LH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검찰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 LH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 후보의 이제 다른 시각을 듣고 오셨는데 박영선 후보가 연일 그 강경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검 카드에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지방 공사라든지 예. 개발한 데가 많거든요. 최근에 한 5년 정도 개발치는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뭐 최근에 됐지만 각 지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거를 점수 조사해도 됐다고 보고 예. 지금 결국은 아마 특검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저는 사실 특검 간다고 해서 시간 걸리죠, 당연히. 법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 일부 의원이 이거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요. 시행령에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시행령만으로 범죄라든지 고칠 수는 없습니까? 다 안 됩니다. 공직자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부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게 물론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 안 되는 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사하다 보면 지금 예.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행령에 지금 다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저는 아마 그 시간이나 특검법 만드는 거랑 비슷할 거다. 근데 특검 지금까지 진행해 보여 알겠지만 특검 만든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중단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 나중에 이게 특검에서 다시 한번 수사하겠구나 보면 더 열심히 합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아마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특검 얘기가 나오면 이 외압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 뭐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수사가 사실은 좀 외풍을 받을 수 있는데 특검 발의가 되면 그런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네.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자 그랬거든요. 예. 전수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전수조사,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 저는 아마 이거를 자꾸 검찰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아마 검경 수사권 자체의 이 조정한 걸 무효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꿔서 하라는 얘기나 저는 뭐 특검 만들어서 법 만드는 얘기나 예. 다른 얘기 아니다라고 봅니다. 야당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그러니까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을 하자. 경찰 수사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에 특검 만들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지금 말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현근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지금 어차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고치는 시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민주당이요 검찰 개혁한다고 할 때요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때는요 180석 얘기하고 국민의 뜻 얘기하면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법 바꿔버려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법을 바꾸기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이 이 부동산 관련 대형 수사를 해본 유일한 경험이 있는 조직입니다. 이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특수본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통 특검을 하자는 논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물 내기 어려운 그런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두 번째는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경우에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당이 제기합니다. 대형 정권 관련 비리가 터졌을 때 그걸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면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여당 쪽에서 먼저 이걸 꺼내드렸는데 이건 모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총리께서는 야 검찰 말고 특수본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수본이 해 이래가지고 막 팀을 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라는 분은 특수본이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다급한 사람과 예. 검찰 개혁 해놨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구정하기 어려운 사람 간의 충돌이고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고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형 부동산 비리를 수사해 본 적 있는 조직이 하면 된다.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은 검찰이고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요, 이번에 이 투기꾼들 발본색원 해가지고 다시는 발못 붙이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이지 여당이 검찰실하고 관심 없어요, 이런 거는. 자,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주장이 네. 총리가 얘기한 국가수사본부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배치된다. 이런 주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특검 경찰 조사하죠. 그 다음에 특검이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특검을 하면 아마 검찰하고 같이 하게 됐죠. 지금도 근데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닙니다. 예. 쉽게 뭐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꾸 검찰은 할 수 있고 경찰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 거는 뭐 경찰의 능력을 좀 무시하는 거로 보여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잘 하셨어요. 능력 문제, 공정성 문제.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정성도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예전에 보시면 정부 여당과 관련된 거에서 특검을 했거든요. 보통 야당이 주장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특검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전수조사도 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뭐 이거를 뭐 검찰이 해야 되니까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극대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찰도 아마 뭐 이종근 형사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청에 이렇게 만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개입할 여지는 있어요. 뭐 부패라든지 뭐 공무원 범죄라든지 아니면 거기 뇌물이 오갔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네. 그걸로는 조금 약하죠. 지금 예. 문제가 되는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실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오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제한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대부분의 국민들도 검찰이 수사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가수사본부 합동조사본부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 과정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네. 검경 합동수사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당이 무슨 말 하는지 별로 관심 없고요. 자기들끼리 방 가둬놓고 결론을 내가지고 국민한테 얘기하세요. 제발 가가지고 서울시장 후보 다른 얘기하고 총리 다른 얘기하고 장관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희도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저희는 일관됩니다. 가장 이런 수사에 경험이 많고 실적이 있는 조직이 맡아서 하면 된다. 그래야 나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이 처벌받는다. 이 논리는 간단한데요. 여권은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특검 찬성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으니까 문제죠. 아, 특검은 또 일부의 주장인데 여권 내에서. 아니 주장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당대표 권한 대행이 얘기하는 건데 왜 일부 얘기해요? 총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또? 아니, 총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총리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수본 차리라면서요. 이미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총리 짓인데. 아니, 총리에서 하신 거고 어쨌든 지금에는 여당에서는 특검 하자는 거고 야당에는 아이고 검찰이 해야 된다 특검은 안 된다고 예. 얘기하는 박범계 거잖아요. 장관은 검찰이 또 자. 열심히 하면서요. 아이 검찰도 들어와 있죠.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수사 한 명 대상인 나라고 그랬잖아요. 영장도 선고 관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죠. 관여하고 있는 걸 왜 자꾸 특검하고 검찰을 분리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특검 그냥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안 받으시니까 문제인 거죠. 자, 한다고 하세요, 특검을 그냥. 바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 지금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요. 추미애 전 장관 이번 그 부동산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건 검찰의 책임이 제일 크다.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여권에 지금 득일까요, 실일까요? 어떻게 보고 아니 계십니까?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근거가 우리 부산 있는 얘기죠? LCT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바닷가 바로 앞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 아마 수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그만두고 물론 그 사건은 아닙니다만 실소유자 이영복 건 다 아니까요. 근데 그 사람 수사하던 검사가 나중에 변호인 됐다가 지금은 거기 사장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사장인지 뭐 바제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LCT 수사할 때도 무슨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 컴퓨터에서 명단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특혜 분양 명단이. 그럼 조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 당시에 네. 아마 뭐 소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이 분양권을 거의 로비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좀 선택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검사 출신이 대표이사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사권이 있을 때 제대로 좀 했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 맡겼으면 잘할 수 있다. 예. 이런 게 좀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저는 LCT 건도 사실 저도 현근택 변호사 동의하는 게 LCT 가보면 어떻게 바다 앞에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지? 때문에 좀 이상한 구석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당이 이번에 급해가지고 LH 사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분양 특혜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당이 아주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두 사람 찍어가지고 이 사람 둘은 LCD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고 찔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아니죠. 한 사람은 그냥 일반 분양 받은 거고 한 사람도 분양 받은 걸 산 거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처음에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고소당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희화화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당은 어디서 어떤 부실한 정보를 들고 왔길래 그렇게 허술하게 LCT 문제를 다룹니까? 분양이나 매입은요 형식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서 살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아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가격을 봐야죠. 실제로 어느 정도 벌는지 원하는 층을 줬는지 실제로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놓고요 다른 사람한테 다 명의로 해놨다가 시행사 명의로 해놨다가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했다고 해서 완전 어떤 특혜가 아니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아니 그거 실제로 사실 LH 얘기 안 끝났습니다. LH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양 과정 LH도 사실은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 과정에도 직원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이거 LCT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이 당시 안 했다라는 지적은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네. 누군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모 그룹 부회장을 지목했다가 명단에서 지금 뭐 언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네. 그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그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뭐 알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명 아니. 얘기했다가 그게 실제로 아니면 명예훼손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닌 사람 두 사람 들이했다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수사가 부동산 제대로 안 됐다고 투기가 지금 검찰 탓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 이어서 지금 LCT까지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LH 사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뭐 특검, 그다음 신도시 그 땅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강경 목소리 내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여론 흐름을 좀 보면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좀 직격탄을 맞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자 대결로 가도 접전이고요.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 누구랑 붙어도 범야권 후보가 이긴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 국면이 굉장히 예. 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아마 LH 문제가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도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제 3기 신도시였는데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LH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투기를 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뭐 유리한 이슈는 당연히 아니라고 예.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취소시키고 이제 와서 뭐 3기 신도시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투기는 투기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다음 공급대책은 공급대책대로 해결하고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도 계속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선출직 다 하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재산 등록 대상 있는 사람 말고 재산 등록 대상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직계 전비서까지 전부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역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 다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몇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선출직 필요하다고 다 봅니다. 하자 오늘 여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당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공정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인허가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위원들도 굉장히 빨리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 이름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LH만 갖고 여기 3기 신도시만 하면 그런 사람 다 빠져나가요. 예.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아유 결국은 내가 뭐 득 받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막고 차단하는 게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다 있습니다. 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다 할까? 국민들은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 얘기 나올 때마다 예전에 예. 아마 주택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전부 조사하자 그랬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내년에 뭐 선거도 있고 이랬지만 이런 것들을 또 당내에서 강령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안 준다든지 이런 예. 걸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이 LH만 직원들만 좀 몇 명만 잡고 지방에서 아니면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준석 최고위원께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사태로 인한 민심이 야권 단일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앞서 잠깐 여론조사에서 보셨지만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 또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한 군데 여론조사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둘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 협상이 조금 더 꼬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희 오세훈 캠프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드릴 말씀이 끝입니까? 없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그 단일화에 대한 저희 오세훈 후보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예. 단일화 과정을 보셨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그랬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그 어쨌든 점수 내는 과정을 거치고요. 예. 그전에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정책과 그리고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야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일화 시한은 19일로 우리 후보가 빠른 시점에 통 크게 합의했는데 그 사이에 뭐 비전 토론회라든지 토론을 최소한 2회, 3회 개최해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알리자는 우리 쪽의 제안이 지금 굉장히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빨리 타결된다 그러면은 이미 단일화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토론이라든지 비전 토론 일정에 대해 가지고 상대 후보 측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비전 얘기합니다. 발표회 오늘 오후에 하는 거죠. 원래 어제 또는 그저께 했어야 되는 미뤄진 거거든요. 거고요. 그런데 예. 어제 하기로 합의되었던 일정에 대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일방선언했기 때문에 어제 안 개최된 겁니다. 그럼 네. 사실 오늘은 토론을 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씩 늦춰가지고 결국 토론을 2번, 3번 해야 될 거를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은 특정 후보 측의 입장이라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기관 선정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